짱글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who와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계대명사를 이제 설명을 갖다 할 때 마치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해서 뭐 사람이 됐던 사물이 됐던 무엇 무엇하는 사람 또는 무엇 무엇하는 것 이렇게 혹은 뭐 무엇 무엇하는 건물 아니면 무엇 무엇하는 뭐 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을 갖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갖다 하는 것은 의역의 단계이고 먼저 직역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직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 강의나 또는 기존 교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시간에는 직역을 하는 연습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해석할 때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 찬찬히 보면서 어떻게 직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역이 어떻게 의역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참고를 바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몇 개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사람을 뜻하는 관계대명사는 who, whom, whose를 사용하고 사물을 뜻하는 관계대명사는 which, whose를 갖다 사용한다. 그럼 혹시 좀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말 있잖아요. Who are you? 누구냐?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씁니까? 사람에는 물어볼 때 who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저 여러분에게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WH로 시작되는 말과 how라는 게 있잖아요. how, 어떻게 이런 의문사. 이렇게 WH로 시작되는 말과 how는 의문사가 아니면 100% 관계사입니다. 관계사가 아니면 100% 의문사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물어보는 말이 아니면 관계사구나. 다시 말해서 의문사가 아니면 관계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정확한 어떤 판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해석을 갖다 할 때 물음표가 나오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관계사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알겠죠? 예, 그래서 의문사랑 관계사 WH로 시작되는 말과 how는 의문사는 관계사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제 보입니다. 오케이, 의문사가 아니면 who, whom, whose는 뭘 뜻한다? 사람을 뜻한다. 왜? who라고 하는 건 누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니까 관계사 역시 마찬가지로 who, whom, whose는 뭐예요? 사람에게 쓰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which는 뭡니까? which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말, 의문사에는 어느 것 뭐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역시 사물에도 관계사로 쓰여도 사물에 쓰이는구나 라고 정리를 갖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who, whom, whose로 각각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격 때문입니다. 격. 그래서 격을 보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who, 오케이, 사람에 쓰는 거야. whom, whose, 사람에 쓰는 거야. 그런데 who는 뭐예요? 주격이래요. whom은 목적격이래요. whose는 소유격이래요. 뭐랑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he, him, his랑 비슷합니다. 그죠? 그거랑 참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he, him, his와 마찬가지로 who, whom, whose는 각각 주격,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who는 어떻게 해석하냐? 무엇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에 거를 받아서 앞에 걸 받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그것, 그렇게 그자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그자,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걸 받아서 후니까 그 사람은, 왜냐면 앞에가 사람이니까 일단은 그 사람, 그리고 주격이니까, 후는 주격이니까 그 사람은, 후는 목적격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걸 받아서 그 사람을, 후주는 뭐예요? 소유격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라고 직역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걸 받아서.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수식하듯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수식하듯이 해석하는 건 의역이고 어떻게 해요? 관계대명사 문장조차도 앞에서부터 뒤로 차근차근 해석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다? 직역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앞에 걸 받아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정말 특이한 해석을 여러분들 볼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에요? 앞에 걸 봤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걸 받아서 그 짤 붙입니다. 그 소년은 또는 그는
깨뜨렸다. 창문을. 나 소년을 아는데 그놈이 창문을 깨뜨렸다. 어떤 소년입니까? 아, 창문 깨뜨린 소년을 아는구나. 이렇게 의역을 하겠지만 먼저 뭐예요? 그 소년은 깨뜨렸다. 창문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것이 소녀인데 목적격입니다.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소녀를 또는 그녀를 그들이 찾는 중이야. 어떤 소리입니까? 그들이 찾는 중이죠. 이게 의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머릿속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 문장을 해석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직역. 자, 직역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년이다. 그 사람의, 그 소년의 아버지는 교사래. 어떤 소년입니까? 아버지가 교사인 소년이죠. 이렇게 의역하는 건 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사물을 뜻할 때 앞에가 사물일 때 보십시오. 아, 참, 보면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 소년, 소녀, 소년 이렇게 다 사람이니까 whos를 쓴 것이고 사물이다. 앞에가 the book, the dictionary, a book 이렇게 사물입니다. 그럼 뭘 씁니까? 그렇죠. 아까 사물을 뜻하는 관계대명사 which, 오, 주격과 목적이 똑같네요. 그죠? which, whose를 사용하면 됩니다. whose는 앞에는 이제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걸 봤습니다. 그것은 앞에는 물건을 받아서 그 자를 붙입니다. 그것은 주격, 그것을 목적격, 그것의 소유격. 이게 직역입니다. 진정한 참된 해석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I'll take the book. 나는 그 책 가질게. 어떤 책입니까? 그 책은 있다. 어디 위에? 책상 위에. 어떤 책입니까? 책상 위에 있는 책을 갖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은 사전이야. 어떤 사전입니까? 그 사전을 혹은 그것을 앞에 걸 봤습니다. 나는 샀다. 어제. 이건 언제 산 사전이에요? 어제 산 사전이죠.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표지는 검정색이래. 어떤 책입니까? 표지가 검정색인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역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참, 소유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거 빼먹을 뻔했습니다. 소유격은 whose 말고 뭘 씁니까? 아, 기억나십니까? of which를 씁니다. 그래서 소유격을 나타낼 때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포스트로피 s로 소유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of를 사용하는 경우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of which로도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책, 앞에 걸 봤죠? 그 책 또는 그것의 표지는 검정색이다. 아, 표지가 검정색인 책을 갖다가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유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끝이냐?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갖다 하기 전에 잠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정말 참고입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격식을 차리지 않는 즉 회화나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에서는 의문사나 관계사 딱 두 개라고 했죠. WH로 시작되는 말은 의문사 아니면 관계사입니다. 어쨌거나 의문사 관계사로 whom이 쓰이는 대신에 그 자리에 who를 가끔 쓰기도 한다. 알겠죠? 이건 말 그대로 참고니까 빨리 볼까요? 예를 들면 whom, 누구를 의문사네요. 너는 만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who를 씁니다. 누가인 who를 씁니다. 그래도 해석은 누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whom 대신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사입니다. 이것은 소년인데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을 목적격이니까 그 사람을 네가 must know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니까 whom을 꼭 써야 하지만 가끔 who를 쓰기도 한다. 목적격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계사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에 관계없이 목적격으로 쓰이면 가끔 생략을 해버립니다. 아,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목적격으로 쓰이면 가끔 생략을 한다. 괄호 쳤죠? 괄호는 생략입니다.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을 나는 원한다. 읽는 것을 뭐예요? 내가 읽고 싶어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그것을이라고 뭡니까?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략된 것을 어떻게 찾냐?
간단합니다. 한번 생략을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것은 책인데 나는 읽는 것을 원해.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이제 강조하겠지만 앞으로도 생략된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면 뭔가 생략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전인데 사전이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을 나는 원한다 읽는 것을 그 책을 그것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는 whom이나 또는 이렇게 which나 사람, 사물에 관계없이 목적격일 때는 생략 가능하고 이것이 가장 해석을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참고에 나와 있네요. 그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사용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꼭 기억하고 실제 문장에서 실제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영어가 엄청 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짱글리시였습니다.